제가 이 오리엔탈리즘, 근데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용어에 대해서. 그치? 오리엔탈리즘, 뭐 이래 된다 하죠. 오리엔탈리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제가 번역해보려고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강좌 제목에 오리엔탈리즘. 제가 우리 학교에서 석사까지 하고 박사는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는데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오리엔탈 스타디스 제가 있었던 곳이 거기 있었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요거 전문가였어요. 주로 이제 하는 거는 동전인데 동전. 인도에서 발견된 동전들 이걸 이제 그리스 금화하고 뭐 비교하면 뭐 이 함량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 동전의 변천에 대해서 하신 분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는 오리엔트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다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그죠? 오리엔트 이래 되지 앞에 오리엔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엔탈 하면 이게 형용사가 되잖아요. 오리엔트 하면 이게 라틴어로 해 뜨는 거죠. 그래도 보통 우리 번역할 때 동방 이런 말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제가 오리엔탈 스타디스 했다니까 동방학 했는데 동방하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그거가 뭐 얘는 그냥 뭐냐고 많이 해요. 여기 해 뜨는 곳이고 형용사. 그 다음에 이즘은 언제 됩니까? 엔딩인데 이점이 붙으면 뭐가 됩니까? 뭐뭐 하는 주의. 뭐뭐 하는 경우랑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합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해 뜨는 곳에 속하는 형용사니까 해 뜨는 곳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해 뜨는 곳에 속하는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해 뜨는 곳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행동, 경행. 그렇죠. 우리 보통 이 정도로 번역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게 동쪽 했는데 이게 동쪽만 있느냐? 우리 이거 보면 서쪽도 있습니다. 옥시덴트, 오리엔트 맞나? 옥시덴트. 이건 서쪽이요. 그래서 동쪽, 서쪽 이래 되는데 1800년대 1900년에 런던 사람들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오리엔탈이 좀 많이 온 데가 이제 영국인데, 우리 여기 이제 런던인데, 그죠? 런던 가보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배낭여행 많이 한다. 우리 영국이 이제 요래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프랑스고, 그죠? 이쪽이 이제 영국인데, 런던이 보면 한국이다. 그죠? 한국.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 섬나라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 배 타고 다니죠. 배 타고. 그럼 배가 런던으로 가려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도보로 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도 육로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안 가고 물자가 들어가려면 다 어디로 갈까? 테임즈 강을 통해 런던으로 들어가죠. 우리 런던 이렇게 보면 여기 뭐 그리니지 천문대 하는 요쪽 이 동쪽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요 웸블리라든지 요 서쪽 지역이 있습니다. 런던은 이렇게 저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면 이쪽이 바다지. 강이 요리 들어오다가 빙글 요리 돌아서 요리 올라갑니다. 대충 그지. 그래서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그거 많이 타는데 유람선 테임즈 강 유람선. 테임즈 강 유람선 타면 꼭 그 사람들이 여기가 런던의 중심이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 정도 와가지고요. 여기가 런던의 경계다. 바로 이 런던에 경계가 있는데 바로 뒤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세인트 폴. 세인트 폴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디쯤인가 하면 세인트 폴이 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런던 시티 오브 런던. 시티지. 여기 있다. 세인트 폴이지. 여기가 딱 중심이라. 세인트 폴이 보이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런던 사람들이 이 세인트 폴이 있는 곳을 경계로 해서 이쪽을 오리엔트. 그럼 이쪽은 뭐가 됩니까? 옥시덴트. 서쪽이 되지. 그러면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자들은 좀 어디 산다? 강남에 산다 그러죠. 런던 같으면 옛날에 어디에 주로 부자들이 살았어요? 동쪽에 살았겠습니까? 서쪽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빅벤이라든지, 그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지, 빅벤이라든지, 첼시, 예, 그죠? 부자 동네지. 그다음에 로얄 알버트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런던에 되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에리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옥스퍼드 스트리트라고 유명한 그 뭡니까 쇼핑 스트리트라든지 전부 다 지금 보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왕가, 그지? 아니면 이제 법률가, 교육,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동쪽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여기 시티 오브 런던 했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런던의 금융가입니다. 그죠? 옛날에 런던 영국의 금융가가 여기 시티 오브 시티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금융가인데 지금은 이제 저기로 다 옮겨갔는데 보면 바로 옆에가 금융가니까 고리대로 하는 사람들 살았죠.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 런던 탑이 있는데 이건 뭐 여기 지금 톡 튀어나온 여기를 우리 보통 도크랜드라고 해요. 도크랜드. 도크랜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크랜드. 도크하면 배 만들 때 그 물 빼놓고 들어가 배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크랜드는 뭡니까? 조선소. 그죠? 그 다음에 이 저기 지금 그리니지가 있는 요쪽 뒤쪽 있잖아요. 여기가 런던에서 제일 큰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 그치? 예. 그러면 동쪽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고리대로 먹지. 우리 섹스피어 보면 막 살짝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니 뭐 어시장, 부두 노동자, 그치?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리엔탈리즘 하면 이 지역이지 오리엔탈. 이 지역이 오리엔탈 했으니까 이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경향, 행동하는 패턴들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요 서쪽에서는 귀족들이나 법률하는 고용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슈페리어, 자기들은 뛰어나고, 그지? 자기들은 뭔가 뭐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우월한 문화에 속하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열등한 문화에 속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제가 이제 살았던 데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영국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BBC에서 유행하던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유행하나, 저는 요즘 TV 안 보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연속극가 매일같이 하는 거 있었죠. 월화수목금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었죠. 영국에도 제가 가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8시부터 8시 반까지 맨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목이 이스트 엔더스 이래 됐어요. 이스트 엔더스. 이러면 어째 됩니까?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 이래 됐어요. 동쪽 이스트 엔더스. 여러분 그 영화 본 사람 있습니까? 뭐더라? 휴 그란트 나오는 영화인데. 생각 안 난다. 이 자기 친구랑 여자가 결혼했는데 얘가 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러브 액츄얼리든가 이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러브 액츄얼리. 거기 보면 그 휴 그란트가 영국 수상인데 자기 비서하고 이렇게 그 사랑에 빠지지 않는데, 그 비서가 사는 데가 이스트 엔더스입니다. 전형적인 요 런던 동쪽 지역인데, 그지? 이쪽 여기 이제 이스트 엔더스. 근데 이쪽 사는 사람들은 제가 옥스퍼드 있을 때 보면 자기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얘들 여기 출신인 거 바로 압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액센트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 뭐 괜찮네 이러면 됐죠, 베터 이러는데 영국 사람들. 요 이스트 엔더스는 코큰이라고 해가지고 저 지역에 독특한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better 안 하고 that's better 뭐 이런, 우리 그 미국 남부 사투리 같이 발음하면 제 동쪽에서. 그래서 우리 그 러브 액츄얼리 보면 그 여자 배우가 하는 그 액센트가 딱 이쪽 액센트예요. 이쪽 이스트 엔더스 하는 액센트인데, 그러다 보니 이 오리엔탈리즘은 말 그대로 하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경향이나 주의지만,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의미는 좋은 겁니까? 아주 네거티브한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열등.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딱 섞어 놓고 보면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쟤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치? 차별이죠. 그치?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대하면 어째 됩니까? 확대해보면 런던에서는 그랬겠지만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이 생각해보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 뭐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도 지금 나토에 가입한다고 나는데, 그죠? 안타깝지만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의 동쪽에 있는 이 전체를 다 뭐라고 부르게 오리엔트라고. 최초에는 중동 지역 있잖아요. 그쪽을 오리엔트라고 불렀는데 점점 더 이게 확대돼가지고 인도, 중국,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리엔트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용어로 오리엔트라는 말이 사용되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식민지 시대의 유럽의 동쪽. 그지? 중동,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생길 때 했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한 차별적인 아니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렛다운하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리엔탈리즘 저보고 이제 야 한국말로 번역해라. 뭐 동양 비하주의랄까요? 그랬더니 야 용어에 비하가 들어간 건 누가 그런 용어 좋아하겠네. 서구 우월주의. 오리엔트인데 서구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게 지금 번역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를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에 언제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1800년대 본격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경영할 때 이런 생각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를 경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당신들에게 전수해줘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당신들을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이게 이제 서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찌 됩니까? 명분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자나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을 약탈당하는 구조가 이제 식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용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했을 때가 1700년, 1800년대인데, 그래서 이 사이드 이야기는 어떤 이런 그 네거티브한 아니면 부정적인 동양에 대한 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그 당시는 1700년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TV 같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영화 이런 것도 없지.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배 타고 가볼 수는 없으니까 멀리 있는 동양에 대한 지식을 뭐를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문학 작품. 기행문.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행문을 쓰거나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가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식민지까지. 유럽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급적인 한계 때문에 출세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사람들보다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식민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 관료, 그렇죠? 식민지 관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우리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선교사들, 그죠? 우리 마테오 리치가 병자호란때 이미 중국에 갔었죠.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갔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식민지까지 가면 식민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10에서 한 20년 살다가 영국에 왔으니 가서 본 사람도 자기뿐이고, 그죠? 그 사람 됐던 사람들도 자기뿐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식민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이야기하겠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훨씬 더 싸고 많으니까. 하지만 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다른 거. 그렇죠? 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건데 어떤 이야기에 더 열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등한. 왜 우리 이야기할 때도 남 욕할 때 제일 재밌잖아요. 한 10명 모여가지고 열등한 점, 이상한 점,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쓴 기행문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째 됩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가봤더니 일부 일체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부인이 엄청 많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하고 영 다르네. 엉망이다. 뭐 일부의 귀족 계층들이 모든 부를 독식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노예와 같이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저쪽 사람들 문화적 이런 것들이 여기서 굳어버리고, 그렇지. 요게 이제 사이드의 체인등. 요게 이제 한 200년 지속되다 보니 동양은 여튼 요런 개념들이 이제 굳었다 그런지, 그렇지. 요게 이제 식민지 시대랍니다. 우리 현대는 어째 되겠습니까? 오늘은 요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오리엔탈리즘, 요즘 뭐 이제 오리엔탈리즘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우리 아메리칸 오리엔탈. 아메리칸 오리엔탈. 근데 이게 우리 보통 1990년, 2000년 뭐 이 정도 때, 뭐 조금 더 가면 뭐 1970년, 80년. 이때는 서구 사람들에게 동양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는 요소는 주로 뭐겠습니까? TV, 영화, 뭐 주로 이런 거겠죠. 여기서 끊임없이 동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지, 이슬람. 그죠? 우리 무슬림 하면 어떻습니까?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98년에 이 아는 분들하고 이집트 카이로에 갔었는데 무슬림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면 사람들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 같이 간 여자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이 수염이 있고 터번 딱 쓰고 있으니까 꼭 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저 되게 폭력적인 사람 아니냐. 영화에서 많이 보던 이 테러리스트들하고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이게 이 TV나 영화에서 무슬림 하면 테러리스트고, 무슬림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무슬림 하면 백인들을 추패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슬림만 보면 어쨌든가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휴, 무섭네, 도망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어진 이걸 우리가 현대의 미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에 대해 폭력과 어떤 이 미치광이 잔인함으로 만드는 그걸 보통 아메리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온 사람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우리 오리엔탈리즘.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불교와 오리엔탈리즘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불교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스리랑카나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신앙화되고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게 우리가 1800년대부터 보통 한 1850년 정도 되는데 이때 되면 불교가 유럽에서 학문에 대해서 연구됩니다. 학문의 대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가 되는데 우리 보통 뭐 학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상아탑이다 이렇게 되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만 한꺼풀 우리가 이렇게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학문이야말로 이 식민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아웃감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인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인도 사람들의 언어도 알아야 되겠고 인도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겠고 인도 사람들의 종교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오리엔탈 스타디스. 그래서 불교도 연구하고 힌두교도 연구하고 인도의 언어도 연구하고 그지? 아웃감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식민지 지배. 우리 뭐 인문학이 돈을 안 벌어준다는데 식민지 시대 때 인문학은 자기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그죠? 독일 사람들도 똑같고 프랑스도 똑같고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최초의 학문의 대상이 된 게 불교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불교가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이 당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개요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구의 동양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 서구의 편향적인 시각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오해를 만듭니다. 불교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근대화는 서구의 문화적 편견이란 작용과 그에 대한 반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강좌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서구와 불교의 만남과 서구적 입장에서 불교가 재해석되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명상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반성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